네. 이번 시간에 그 트럼프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정말 항상 느끼는 거지만 대단한 양반이다, 정말. 네. 이 트럼프가요, 형사 재판만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걸로만 하면 서운해할까봐 또 민사 재판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그 내용은 이거 형사 재판 중에 하나, 성인물 배우와의 관계에 대한 입막음 비용 사건, 요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 전에 혹시라도 또 궁금해하실까봐 요 민사 재판은 또 뭔 내용이야 도대체? 이 트럼프한테 강간당했어요 하면서 몇 년 전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근데 연세가 좀 80이 넘으신 분인데 소송을 냈네요. 칼럼니스트래요. 진 캐럴이라는 여기 있죠 사진이 여성분인데 근데 결국 올해 1월 달에 이 배심원이 판결을 뭐라고 내렸냐면 야 네가 잘못했네 하고 배상금 8,300만 달러. 지금 우리 환율로 1,000억이 넘습니다. 1,100억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 정도 지급해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뭐 이런 일도 있고 대단하다 정말. 예. 지금 뭐 트럼프가 그런 상태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출마한다고 저러잖아요. 예. 자, 요 혐의 내용, 요번 건에 대해서 그 혐의 내용이 뭐냐면 성인물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 뭐 이 여성분인데 이분하고 분가분가 했대요. 예, 분가분가 하고 나서 이제 요거 숨기려고 입막음하려고 13만 달러를 지급했는데 1억이 좀 넘죠. 1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거. 요거 지급하고 나서 요 돈을 트럼프 그룹의 법률 자문비로 처리를 했다. 이거 문서 위조한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거기다 또 대놓고 비용이 나갔으면 이거 어디다 썼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되잖아요. 문서 처리해야 되는데 어디다 대놓고 분가분가하고 입막음용으로 줬어요.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혐의예요. 그러니까는 분가분가하고 입막음용으로 돈 줬다. 근데 줄 거면 지가 직접 주지. 예? 꼭 이런 것들은 꼭 지가 안 줘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 손에 더러운 거 묻히지 않겠다 이거지. 그래갖고 꼭 아랫사람을 시킵니다. 그래서 개인 변호사 이 양반도 유명한 사람이죠. 마이클 코온 이 사람한테 시켜갖고 야 갖다 줘 그래갖고 전달했다는 거예요. 예. 혐의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5월 30일 날 현지 시간 뉴욕 맨하탄 형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12명 배심원 만장일치. 야, 만장일치. 그것도 10시간 만에 저런 나쁜 놈의 새끼 이래가면서 10시간 만에 속전속결로다가 34개의 혐의가 이거에 대해서 100% 모두 다 유죄다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유죄 판결 받은 주요 혐의 청구서 위조한 거 11건, 회사 장부 위조한 거 12건, 성추문 입막음용 수표 발행한 거 11건, 도합 34건. 야, 혐의도 많어. 이게 이론상 원래대로 하자면 트럼프는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최대 4년, 도합 20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혐의랍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은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넌 죄가 있어 하고 34개 혐의에 대해서 몽땅 다 유죄 판결을 내린 거고, 그럼 이제 남은 절차가 뭐예요? 그럼 판사가 이제 그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배심원제도 배심원은 주로 이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판단하고 그래서 그 죄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벌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형량을 정하는 거는 누가 하냐? 판사가 합니다. 그래서 이 형량이 7월 11일 날 얼마 안 남았죠. 다음 달 선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7월 11일이 공교롭게도요. 그 공화당 전당대회가 7월 15일에서 7월 18일 동안 열리거든요. 요거 4일 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앞에 지금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 내렸잖아요. 그거는 트럼프가 대선 출마하고 뭐 대선에 그 큰 영향은 없습니다. 별로. 문제는 요 형량이에요. 형량을 얼마를 때리느냐. 요게 이제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공화당 전당대회 개막 4일 전이다. 일부러 이렇게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좀 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 형량을 판사가 이제 어떻게 때리겠냐. 집행유예를 때리거나 아니면 징역형을 때리겠죠. 징역형을 근데 때리면서 그 나이가 80 내일 모레 80이잖아요. 고령이고 이거는 화이트 칼라 범죄 뭐 사람 찔러 죽이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징역형을 만약에 선고한다면 그 교도소에다 수감시키지는 않을 거다. 교도소에다 가두지는 않을 거다. 나이도 많고 화이트 칼라 범죄니까. 그래서 플로리다의 자택 집구석 있잖아요. 거기다 아마 가둬놓고
보호관찰 받도록 할 확률이 높다. 만약에 징역형을 때린다면. 이것도 만약에 아니라면 가택연금을 또 때려버릴 수도 있는데,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이 아까 말했죠. 고령에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때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하는데 혹시 또 모르죠. 그 판사 이름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더라. 후안 머천 판사인가? 뭐 머천 판사인가? 뭐 그 양반이 근데 이렇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트럼프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가 않다 뭐 이래요. 그래갖고 어쩌면 징역형 때릴 수도 있는데 이 중 어떤 형량이 나오더라도 대선 출마에는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출마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 미국 그 관련 법에 보면은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출마하는 것을 막는 법이 미국 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뭐 두 가지 조항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나이가 34세인가 35세가 넘으면 되고 미국에서 14년 이상 살았으면 산 시민권자면 된다. 뭐 이런 정도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돼? 우리나라는요. 벌금형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그 출마를 아예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완전 달라요, 얘네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유는 왜냐하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뭐 있잖아요. 뭐 조지 워싱턴이니 토마스 제퍼슨이니 뭐 알렉산더 해밀턴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법을 만들 때 이 대선 출마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각자가 판단하는 게 맞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따로 조항에다 뭐 명시하지 않아서 이런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근데 요 부분은 약간 이해가 안 되죠. 미국 같은 나라에서. 예? 이게 출마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니. 징역형 받아도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도 출마는 할 수 있대요. 그럼 옥중 출마하겠죠. 그래서 참고로 콜로라도 주가 수정헌법 14조 3항을 들어갔고 트럼프의 주 예비선거 입후보 자격 작년에 박탈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연방 대법원이 야 누구 맘대로 어디 감히 지금 누구 맘대로 지금 우리 허락도 안 받고 니네 그렇게 써 그래갖고 안 돼 하면서 무효화 시켜갖고 대선 출마 자체는 지금 지장이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하여튼 그 운도 지지리도 운도 좋은 인간이야 진짜. 예? 로이터 통신하고 입소스가 5월 30일 그러니까 그 유죄 판결 내려진 직후죠. 직후에 이틀 동안 실시했어요. 뭐로 여론조사를 유권자 2,135명 대상으로 해갖고 아니 할 거면 10,000명, 10만 명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하지 꼴랑 2,135명 대상으로 한 게 뭡니까? 어쨌든 근데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바이든 지지한다는 지지율이 41%, 트럼프는 39%. 와 박빙이요 2%포인트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10%. 이 양반은 3인데 거의 뭐 없다고 보고 거의 박빙이죠. 2%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유죄 판결 내린 직후에 여론조사 실시한 건데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5월 달에 이 똑같은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그 전에 한 번 또 했었는데 그때는 어땠냐? 바이든 지지율이 40%, 트럼프 지지율 40% 똑같았어요. 근데 유죄 판결 내린 직후에 또 다시 한 번 했더니 트럼프가 1% 포인트가 깎였습니다. 예, 그게 이제 바이든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미세 조정, 아주 미세하게 좀 변화만 일어난 거지 큰 변화는 없었다. 트럼프는 이번 유죄 판결 이후에 24시간 동안 5,280만 달러, 이게 얼마야? 몇백억 되네.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을 해갖고 기존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꿈쩍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무당층이죠. 무당층의 마음이 어디로 기우느냐인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선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거 유죄 판결 내는 건 별 영향이 없어요. 지금 살펴본 것처럼. 예, 그죠? 예. 그리고 저는 그래서 요 얘기는 이제 요 정도로 하고, 7월 11일 날 형량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것도 이거지만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게 또 하나 있어요. 재판이 또 있는데 면책특권 관련된 재판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아시는 분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트럼프가 막 선동을 했다 이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아까 형사재판만 4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여기 보면 트럼프 16 연방의회 난입사태 선동사건이라고 있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뭐 면책특권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약간 좀 복잡한데 그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도 중요해요. 트럼프한테 지금 중요한 건데 1월 6일 날 미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에서 저런 일이 막 그러고 우리도 깜짝 놀라고 그랬었는데 그래갖고 2023년 8월 달에 특검이
내란죄로 트럼프를 기소했어요. 이거 중대 범죄입니다. 내란죄.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 기소한 거 기각해 주세요. 요청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재임 중에 대통령의 공무 행위는 퇴임한 이후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근거를 대면서 이런 말을 막 씹으려대면서 기각해 주세요 요청을 했어요. 이게 이른바 면책특권을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면책특권이 있다.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각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건데 1심 법원과 2심 법원에서 뭔 멍멍이 소리야 꺼져 그래갖고 다 기각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면책특권 심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작년 2월 28일에 결정을 해가지고 아니 올해 죄송해요 올해 헷갈렸네. 올해 2월 28일 날 심리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 면책특권 심리가 뭐냐면 면책특권을 그럼 트럼프가 말한 대로 트럼프한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27일 날부터 이제 심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4월 27일 날 처음으로 심리가 열렸고 그래서 이제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트럼프한테 향후 일정이. 그래서 4월 27일 날 심리가 시작이 됐고 6월 달에 이번 달에 결과가 나와요. 이거에 대한 결과가 즉 면책특권을 트럼프한테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론을 내립니다. 이번 달 안으로. 그래서 만약에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뭐 다 기각되면서 나가리 다 끝나는 거고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리면 올해 9월에서 10월, 그 9월 말에서 10월 초 대략 그때쯤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쯤 본 재판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는 면책특권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 결론이 나오면 좋은 거고 면책특권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나와도 괜찮아. 트럼프는 크게 불리할 건 없습니다.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9월에서 10월 사이에 본 재판이 다시 열렸어. 그래갖고 만약에 본 재판이 대선 이후까지 질질 끌면서 계속 넘어간다면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네? 그러면은 트럼프가 어떻게 해요? 그때 법무부에다가 기소 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소가 중지돼요. 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선 이전에 근데 이럴 확률은 낮아요. 낮은데 유죄 판결이 나왔어. 유죄. 여기 9월에서 10월 사이에 본 재판 다시 시작했는데 유죄 판결이 나왔어. 그럼 지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면 셀프 사면하면 돼요. 근데 대통령으로 당선이 안 됐어. 떨어졌어. 그럼 이제 한마디로 좆된 거죠. 그때는 이제. 이 부분은 좆된 거죠. 예. 그래서 근데 트럼프한테 유리한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9명의 대법관 중에서요. 6명이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 그 중에서도 3명은 또 누구냐?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임명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다 트럼프한테 유리한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저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죠. 예. 그래서 일단 그 트럼프 재판 관련해서 최대한 압축 요약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끝으로 요거는 뭐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냥 짧게만 아주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당선이 돼서 재집권한다면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냥 뭐 그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마 요거부터 제일 먼저 손댈 겁니다. 폐기하거나 없애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내용을 대폭 수정을 하거나 손을 보겠죠. 예.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IRA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적대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의 생각은 그거예요. 이 비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이네, 풍력이네 이런 그린 뉴들에 집착을 하는 바람에 그게 원래 그 생산 단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생산 단가가 높잖아요. 원전이나 뭐 그 석탄 화력 발전 이런 거에 비해서 요런 거에 집착하는 바람에 에너지 가격 비용이 높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올라갔고 물가 대란이 일어난 거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으로 얼마나 개고생했었습니까? 예? 그래서 물가가 대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고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IRA부터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부터 없앨 겁니다. 그래서 값싼, 얼마나 좋아, 값도 싸고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화석 연료로 고백. 근데 저는 여기에는 제가 보기엔 무슨 석유 관련된 기득권 세력, 화석 연료 관련된 기득권 세력과 분명히 커넥션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돈을 받아 먹었다거나 뭐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거나, 100%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거 전기차 공장 짓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이거? 현대차나 기아차 열심히 지금 몇 천억 쳐들어 갖고 보조금 준다 그래 갖고 그거 열심히 짓고 있는데 참 큰일이네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이건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관세 전쟁 또 일어납니다. 예. 흔들리는 WTO 세계 무역 기구죠. 아니, 저는 흔들리는 정도를 넘어서 갖고 이제는 아예 붕괴되는 무너지고 있는 WTO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WTO가 내세우는 그 모토가 뭐예요? 공정한 경쟁과 차별 없는 자유무역. 근데 개뿔 무슨 자유무역입니까 이게? 다 보호무역으로 돌아간 지 이미 오래고요. 진영 논리에 이제 지금 냉전을 예전에 냉전이었는데 지금은 신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이 더 위험해. 신냉전. 그죠? 그래서 보호무역주의가 활개를 치고 있고 그걸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예? 덕분에 우리는 지금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진짜 우리는 누구 편을 대놓고 누구 편들기도 그렇고 아주 참 골치 아픈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점점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요. 예전에 세계화할 때 자유무역하고 세계화할 때는 효율성을 쫓았잖아요.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 이걸 기준으로 여기에 맞춰서 공급망도 다 짜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막말로 야 너 우리 편이야 아니야. 그래서 우리 편이야? 그럼 가서 거기다 공장 때려짓고 우리 편 아니야? 그럼 공장 안 지어요. 아무리 효율성이 높고 저비용이어도. 그래서 우리 편이 아니면 저비용 고효율 이래도 공장 안 짓습니다. 근데 우리 편이야. 그러면은 고비용 저효율 그래도 공장 지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하다못해 이거 얼마 전에 지난달에 있었잖아요. 5월 16일인가 17일 날 미국에서 발표했죠. 제가 보기엔 바이든이 더해. 이게 더한 놈이야. 트럼프보다 한술 더 떠요. 선수 쳤죠 바이든이. 그래서 대중관세 이빠이 데스는 올려버렸잖아요. 전기차 25% 이거 트럼프가 만들어놨던 건데 100% 4배로 올렸습니다. 4배.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야. 전기차 가격이. 반도체 50%로 올리고요. 이건 4배 올렸고 이건 2배 올렸고 이거 태양광 셀도 2배 올렸고요. 배터리는 몇 배로 올린 거야. 그리고 의료기기 이거 원래 관세 없었거든요. 무관세였거든요. 근데 여기다가도 50%를 때려버렸습니다. 50%를 부과하겠다고 그럽니다. 야, 이러면 중국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이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트럼프가 자존심이 있는 양반인데 자존심이 그렇게 센 사람인데 지가 집권하고 나면 바이든이 이렇게 선수를 쳐갖고 이렇게 이바이데스를 올려놨는데 나는 더 많이 올릴 거야. 그래갖고 더 많이 올리지 않으리란 법 있고 더 많이 올릴지 알게 뭡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도 올리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중국이 지금 제가 지난번에 알테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급 과잉 재고 이런 거 잔뜩 밀어내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중국의 밀어내기가 막혀버릴 거예요. 막힙니다. 그러면은 어디다 대고 밀어내겠어요? 우리나라한테 더 많이 밀어내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거 막겠다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미국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그냥 관세 때려버릴 수 있을까요? 대놓고 중국에다가? 그럼 우리는 미국하고는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관세 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중 FTA도 맺었었잖아요. 물론 뭐 예외 품목도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걱정이고 어쨌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영상은 이런 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딱 2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